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여러분은 반려동물과 애완동물의 그 정확한 의미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자, 오늘 톡톡동인과 함께 하시면 그 차이에 대해서는 확실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복지, 동물 매개교육 분야에서는 경북 최초 법인단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설립한 대한동물복지교육진흥원의 이은우 이사장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작하기 앞서서 반려동물, 애완동물 차이가 뭔가요? 반려동물은 가족, 애완동물은 장난감. 이렇게 한 단어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명확하네요. 그렇죠. 네. 1987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어떤 학회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애완동물이란 단어를 쓰지 말자. 가족 같은 개념의 컴패니언 애니멀이라고 해서 반려동물이란 단어로 사용을 하자. 그러면 책임을 지고 사랑을 하고 교감하고 소통하고 그런 존재는 버려지지도 않고 이런 의미로서 반려동물과 애완동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또 이렇게 불러주는 이름에서 우리의 인식도 바뀌는 게 사실이잖아요. 정말 예, 확실히 의미를 알고 구분해서 쓰는 게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수의사신데 남편분도 수의사라고 들었습니다. 네. 시아버님도? 수의사. 예. 네. 그럼 온 집안이 지금 다 수의사인 네, 남동생도 거잖아요. 수의사입니다. 남동생까지. 네. 궁금해요. 수의사가 그렇게 가득 있는 집안은 분위기가 어떤지. 만나면 동물 이야기만 하나요? 수의사는 모두가 동물을 좋아해서 이 직업을 가졌을 거고 거기에 대단한 대화의 소재가 동물일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당연히 그런 거 네,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 일상생활 하시는 여러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 분위기는 다 똑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저희 남편보다는 네. 저희 시아버지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이해도도 높으시고 네. 네,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거는 뭐 젊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렇죠. 받아들이는 문제다 싶은데 이런 부분은 저희 아버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시아버님하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신가 네, 보네요. 저의 대단한 지지자이시기도 하면서 네, 일단 의논을 하고 이해도가 있으시니까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되면 시간이 가서 다 뭐 이야기를 그렇죠. 나누고 예,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고 의지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 남편은 이제 대동물을 하니까 그 영역이 다 달라요. 수의사도 뭐 당연히 뭐 임상만 할 것 같지만은 그런 여러 다양한 분야에 있기 때문에 저랑 이제 조금 갭은 좀 있죠. 그럼 뭐 것 같아요. 대동물 뭐 소나 뭐 이런 거 그렇죠. 쪽인가요? 소, 돼지, 예. 뭐 닭, 뭐 개구리 예. 크니까 그런 이사장님은 부분이고. 이제 뭐 강아지, 고양이 뭐 이런 고양이, 반려동물 뭐, 쪽으로 네. 어렸을 때부터 뭐 다들 수의사는 동물을 좋아했던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장님은 어떠셨어요? 어렸을 때? 저는 사실은 뭐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되게 좋아하고 이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물론 들으시면은 조금 의아하실 것 같지만 강아지를 좋아해서 수의사가 되었다기보다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먼저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진 그런 수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지금은 그 어떤 수의사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도 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 수의사가 되려면 대학을 갈 때 수의학과를 가야 하잖아요. 네. 동물 좋아해서 간 거 아니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의대를 보내고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의대의 대안으로서 차선으로서 네. 선택을 네. 하셨던 그래서 거군요. 원서를 쓰기 얼마 전에 네. 그 수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이제 접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의사가 하는 일과 비슷하구나. 그럼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그와 이제 다루는 대상만 다른다면 나는 이 일이 나의 적성과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그건 운명 같은 순간이었고 정말 선택을 참 잘했다. 네, 그렇네요, 네, 진짜. 제 성향하고도 너무 맞는 것 같고 그 직업 만족 사실은 뭐 우리 직업 만족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인데 저는 제 직업에 대단히 만족을 하고 있고 수의사에서 또다시 지금은 이제 동물 매개 교육, 매개 치료 쪽으로도 매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쪽으로 또 이렇게 확장을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희 시아버지도 수의사고 집안이 이제 동물병원도 하고 있고 네. 그 동물약품 쪽으로도 이제 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사를 해서 돈을 대단히 벌어야 되는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제 차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저는 이 수의사가 할 수 있는 영역 중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사실은 좀 일어났어요. 좀 더 특별한 가치를 찾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으셨군요. 그러던 중에 제가 동물매개 교육이라는 동물매개 치료 이런 네.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소개를 받게 되고 네. 그러면 여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활동을 해보자라고 이제 생각하였더니 뭐 여러 군데서 국제학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비를 털어서 여기라도 한번 가봐야지. 아, 외국에 있는 이제 왜냐하면 학회까지 직접 네, 참석을 하시고.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여러 가지 생명 경시 풍조라든지 정서적인 부분 이런 부분과 접목한다면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 문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역할을 한다면 참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물론 처음 선구자적으로 도입하는 데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 동물 매개 치료 또 매개 교육을 해보시면서 직접적인 효과를 눈으로 많이 보시나요? 많이 보죠. 당연히. 저희가 어린이집에서부터 이제 노인시설까지 네. 교육을 다 다녀보면 각자 연령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그런 것들도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식도도 높아지고 뭐 지적 수준도 좀 높아지죠. 동물을 대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강아지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거부감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아, 개 털 날리고 뭐, 아, 그렇죠. 개 이런데 그게 한 30분 지나면 네. 그런 장벽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는 마치 이제 내 손주 같이 그렇게 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노인들이 대부분 과거에 얽매여서 그렇게 많이 사시잖아요. 네. 근데 강아지와 이렇게 접촉하고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현재를 사시고 현재형 단어를 사시고 뭐 이러면 뭐 앞으로는 치매 예방 이런 네. 부분들도 많이 되실 거고요. 특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장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지적 장애가 없이 이제 몸에 어떤 장애가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네.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강아지를 통해 가지고 자신감도 얻고 회복하게 돼서 이 심리적 안정을 얻게 되고 이 장애를 극복하면서 아니면 장애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케이스들 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지적 장애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 실제로 엄마에게 감사하다 키워주셔서 이런 말을 들은 예. 그 어머니가 막 폭풍 눈물을 흘리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연령을 불문하고 네. 뭐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동물 매개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바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뭐 특히나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서는 많이 자리를 잡았다고는 들었습니다. 반응들이 어떤가요? 이 매개 교육, 동물 매개 교육을 접한 분들이. 뭐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계속 받고 싶다. 해달라. 네. 그래서 너무 확실한.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 동물 보호 교육이라 그래서 네. 회에서도 지금 4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이제 각 학교에 이제 초등학교에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한번 그 실시를 받은 학교는 매년 그렇게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그 교육의 지역적 편중으로 네. 대부분이 거의 경기도 수도권에서 그렇더라고요.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반 이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올해 초에 예. 저희 법인에 이 교육을 받고 싶다고 의뢰된 모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요. 네, 이야. 그래서 제가 대한수의사회에 의뢰를 해봤더니 올해 연말까지 받을 교육이 벌써 봄에 다 예약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실정이에요. 3년 전에는 그때는 법인이 안 만들어져 있었고 네. 제가 그냥 자생적으로 하고 있었던 그런 활동들이 제가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학교에 갔더니 그냥 보따리 장사 취급을 보따리 장사요? 네, 그런 좀 슬픈 그런 저거 그게 기억들도 뭐야 막 이런 식으로 네. 나왔겠네요. 그리고 이제 마침 또 그때 당시에 메르스
네, 메르스가 발발하니까 이제 다 이제 그런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는 학교에서도 메르스 때문에 학교 출입이 금지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메르스는 그 사막지대에서 그러니까 네, 그 아직 강아지하고 전혀 다른 그렇죠. 품종이기 근데 또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그렇죠. 왠지 동물 전반에 대한 그 공포증으로까지 이제 생각을 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인식 교육이 참 필요하구나. 맞습니다. 매개 교육에, 매개 치료에 일임을 해서 그 대상자에 따른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물을 대하는 것부터, 동물을 키우기 시작하는 것부터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구나 앞장선 수의사기 때문에 당신도 동물 키우고 동물 많이 키우세요. 이런 것보다는 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 상관없이 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도 키우는 사람을 서로 이해하게 하고 동물을 키우거나 키우지 않는 사람 상관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영유아 이전의 아이들에게도 이 동물 매개 교육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게 얼핏 들으면요. 저도 아이를 키우거든요. 아니 그 어린 애기한테 이거 좀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어요. 왜 어린 연령에서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이 교육의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냐면 그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좀 굳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지적으로 이해시키는 수준보다는 오감으로 모든 부분을 이해시키게 된다면 그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계심도 허물 것이고 위험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모든 강아지, 고양이들이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물 매개 치료 도우미 동물이라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경험을 쌓은 자격이 있는 네, 그런 애들이 그렇군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아빠랑 혹은 엄마가 같이 갈 때 물어봐야 되잖아. 자, 공부해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안아보자. 고마워, 얘나. 고마워. 얼굴이 왜 옆에서 안아줘? 이제야 저기 봐봐. 고기 봐. 안녕, 올라갑니다. 자, 거꾸로 안아주세요. 다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동물 복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동물 복지가 왜 필요하냐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사람들도 지금 복지가 다 안 되는 마당에 그게 왜 필요하냐. 동물 복지를 사람의 복지와 떼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동물 복지는 결국에 대한 생명에 대한 복지고 그리고 동물이 살 수 없는 곳에서는 사람도 살 수 없는 것이죠. 대단히 어렵고 대단히 고차원적인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지구를 함께 나눠 쓰는 어떤 하나의 대상물로 동물을 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가꾸고 노력하는 인간들의 지구에 도구적인 의미로 동물을 생각할 것인지는 여러 가치관의 충돌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하지만 저는 사실 아직은 어느 쪽이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지만 저는 사실 전자 쪽입니다. 저는 또 수의사이기 때문에 네. 현장에 있어 보면 저도 이제 한번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수술대 위에 올라앉아 있으면 대단히 무섭습니다. 한번 경험 있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모든 수술 도구가 쇠소리가 나죠. 그때 이제 마취가 되기 이전에 그 의사 선생님들이나 준비하신 분들이 지나가면서 그런 걸 놓으면서 나는 소리들 이런 것들이 공포죠. 네, 그게 공포 순간에 네. 다 이제 이런데 제가 그 공포를 느끼고 나서 병원에 와서 우리 애들이 똑같은 느낌이겠구나 라고 해서 저는 제1 복지로 수술 도구를 살살 놔야 되겠구나. 네, 이건 저는 이제 아주 작은 복지는 저는 그걸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동물권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동물권이 동물 복지와 대단히 먼 것도 아니고 동물권이 동물의 인권도 아니고 동물권까지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뭐냐 하면은 저는 이런 단어도 쓰거든요. 동물의 역습이라고. 동물들에게서 돌아오는 우리에게 나쁜 해의 영향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동물의 기본권을 이해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동물의 기본권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나와 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목마를 때 물을 먹고 배고플 때 먹고
내가 이럴 때는 너무 슬프고 기쁘겠구나 하는 이거를 인정해 주는 게 바로 동물권이에요. 동물의 인권을 위해, 뭐 동물권을 위해서 뭐 이런 것이 아니다. 저는 물론 저와 생각을 달리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뭐 이게 랜덤으로 여러분이 많이 보시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뭐 제가 아주 부족하지만 제 말 한마디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는 분이 한두 명이라도 생긴다면 이 시간이 저한테는 대단히 소중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사장님이 쓴 글을 제가 조금 보고 왔는데 그 말에서 딱 확실한 인식이 생겼습니다. 동물은 사람이 이렇게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사회에서 이제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다. 이런 얘기를 보고 동물권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동물 복지나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도 아마 동물을 단지 그냥 사람이 보호해야 될 대상 이렇게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깨달음이었고요. 네, 다음은 작은 바구니 속에서 추억 한 조각을 꺼내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추억 바구니 시간인데요. 이사장님의 바구니 속에는 좀 뻔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뭐 동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네. 더 궁금해집니다. 네. 물론 첫 번째, 동물에 관련돼 있지만 네. 조금 다를 겁니다. 얼른 한번 좀 꺼내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죠. 웬 일지가 나오네요. 네, 이거는 예. 우리가 교육을 하고 나면 사실은 저희가 전문 교육자이거나 심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평가를 할 수 없는데 이 친구들이 교육한 결과를 네. 자기가 글로써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동물 매개 치료를 받고 나서 네. 이제 아이들이 쓴 거군요. 네, 글씨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애들이 한 거네요. 네, 저희 이제 치료 일지는 네. 활동 내용, 느낀 점, 그리고 도우미 동물에게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개와 어떻게 인사하느냐 이런 그런 걸 거부터 해요. 배우나요? 네, 왜냐하면 첫 만남이 인사가 제대로 되어야지 내가 다가가서 갑자기 막 앉는다든가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는 어떤 교상을 예방하는 거죠. 첫 만남이 제대로 되면 물리거나 이런 위험이 없는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낯선 개하고 마주쳤을 때 배우는 거. 그리고 이제 강아지 심장 소리 들어보고 얘도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거. 네. 그런 활동도 하는군요. 네. 과학적 지식, 생물학적 지식도 얻고 또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것들을 이거를 통해 가지고 그럼 살아있다는 거에 대한 의미도 되새기고 뭐 이런 활동하고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남기고 간 거. 인상적인 거 있었나요? 저는 이제 형용사라는 걸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형용사적인 표현이 대단히 풍부해져요. 반가워 뭐 이렇게보다 네. 너를 만져보았더니 부드러웠어. 우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대단한 발전이네요, 네. 정말. 제가 가장 이렇게 학교 폭력계 이제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학교의 짱이었던 네.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제보단 키가 한 190? 몸무게가 거의 100kg가 넘는 친구여서 사실 저도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네. 외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컸지만 내적인 이렇게 성장되지 않은 작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정말 손바닥만한 개 손바닥만한 강아지 도우미 동물을 그때 같이 이제 네. 활동한 적이 있는데 얘가 이 친구를 위해서 그 교육받는 일주일 동안 담배를 끊더라고요. 와.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리고 저희 교실이 이제 교육장이 넘어가다가 발을 끝을 이렇게 다친 적이 있어요. 예. 탁 이렇게 부딪힌 적이 있는데 부딪히면서 그 친구들의 가장 주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시작이 욕설부터 그렇죠.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초 신경을 다치면 우리들도 갑자기 이렇게 나쁜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말을 입을 탁 막더라고요. 왜 네가 이걸 참았냐고 했더니 보기가 그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욕을 들으면 안 된다고. 감동적이네요, 진짜. 네, 그 자료를 좀 찾아서 오고 싶었는데 네.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그 친구는 잊을 수가 없어요. 네. 네.
네. 가해자, 피해자에게 쓰는 편지들도 이렇게 제 추억의 하나인데요. 뭐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한 친구가 이제 그 가해자, 자기가 피해자인 입장에서 가해자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네. 게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후회해 보세요. 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편에 선다면 어떤 마음일지, 학대를 당하면 어떤 기분일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한 것에 반성하고 또 항상 반성을 더하고 후회하고 그리고 창피하다는 걸 조금 느껴주세요. 이런 말들을 쓰더라고요. 근데 걔가 바로 가해자 입장이거든요. 학교 폭력 가해자 있던 애가 예. 예, 가해자,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거는 정말로 대단히 큰 네.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러면은 피해자를 생각하는 입장을 또 써보라 네. 라고 했을 때 당신은 잘못이 없는 피해자입니다로 시작해요. 그러면 자기가 때린 친구 입장에서 봤을 네. 때는 네가 잘못한 건 아니고 내 잘못이라는 걸 벌써 이렇게 이 말 속에서 네,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더라고요. 애들이 이 교육을 하면. 이게 어떤 활동이냐면 아까 전에 힘 조절 활동 같이 목욕하고 네. 산책 줄 하면서 그런 활동 속에서 느껴지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림도 보시면, 그렸네요. 네, 이거는 이제 강아지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행복의 방 이걸 아. 그려보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있고 싶다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자기만의 영역 네. 이런 것들을 이것이 강아지들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하다. 그러네. 이런 침대도 것들을 있고 네, 놀이방인가요? 놀이도 놀이터도 있고. 적절한 놀이 해줘야 되고 또 이제 화장실 네. 시설도 쓸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한쪽 공간에서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해놔놨죠.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쓴 걸 보면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그 세상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누군가가. 근데 교육은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해보면 그래도 이 매개치료 도우미 동물들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집중력도 높고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참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렇네요. 이게 가장 큰 뭐 보물이죠.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동물 매개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수많은 케이스들을 보셨는데 특별히 인상 깊었던 아이가 있을까요? 지금은 한 고등학생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발달장애, 지적장애 이렇게 있는 애였는데 그 애가 크면서 젖도 같이 먹여보고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어느 날 집에 가서 그 발음이 되지 않는 단어로 엄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말을 했대요. 그 어머니는 그 애가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그 업고 다니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학교에 업고 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애가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네. 어머니의 그 폭풍 눈물 와서 막 바로 뭐 이야기할 때 저희도 함께 울었던 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걷기도 잘 못할 정도로 무기력한 상태였는데 네. 아기 강아지를 이렇게 자기가 돌보면서 또 엄마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헤아리게 됐군요. 네. 이게 단순히 언어 치료가 아니라 네. 어떤 마음의 치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네. 아이의 마음을 움직였겠죠. 네. 그 아이 지금도 잘 있을까요? 잘 있습니다. 그 어머님하고 연락 한 번씩 아, 하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네. 지낸다고 하던가요? 우리 누구가 네. 네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다. 벌써 벌써? 그래도 있어요. 이러면서 네. 네. 야, 그때 그 치료를 받고 이제 또 키가 저보다 크답니다. 세상에 의젓하게 컸다는 얘기 들으니까 너무 뿌듯하시겠어요. 네, 네. 혹시 뭐 더 있나요? 추억 그리고 바구니 속에? 추억 바구니요? 예. 자, 한번 열어볼까요? 아, 뭐 또 갖고 오셨네요. 네. 그 뭐죠? 사진? 네, 이 사진은 저희 병원에 이거 한번 지금 보여드릴까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강아지네요. 네, 이거는 골든 레트리버고요. 예. 몸무게가 지금 뭐 한 30kg 가까이 가는 큰 개군요. 네, 큰 대형견이죠. 네. 그 애가 그 이름은 구피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병원에서 동물 매개치료 도우미 동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이 네. 친구와 이제 직접 네. 치료사로서 활동을 네. 하고 있는 거군요. 근데 이 친구는 사실은 그 안락사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왜요?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서 네. 사람들이 놓은 올무에 걸려가 5일 만에 이제 탈출을 해서 그 이제 자기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갔죠. 이제 살려달라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몸에 큰 상처를 입고 네. 저희 병원에 내원해서 그 수차례 수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살아 있게 됐는데 수술 과정이 워낙 이제 크고 또 수술이라는 게 비용이 발생되니까 네. 처음에는 그 보호자분이 너무나 살리고 싶었고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네. 내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이런 상태가 되면 키울 수 없다는 어떤 포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락사를 이제 결정을 네, 했었던 가족 와. 회의를 하고 네. 말씀을 주시겠다고 해서 그 안락사를 이제 원하시길래 제가 살리려고 했던 수술이기 때문에 네. 안락사는 다른 병원에 가서 했으면 아. 좋겠다라고 권했었어요. 네네.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 병원에 저희 선생님들하고 저희도 회의를 했죠. 네. 그러더니 그냥 우리가 그냥 입양을 해서 살려보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 잘하는 선택 같아요. 세상에. 왜 그 병원에 안 보내고 중간에서 예. 저희가 입양을 다시 한 게 된 게 네. 이 친구 너무 똑똑해요. 왜? 아, 이 구피. 제 옆에 그냥 따라만 다녀. 예, 구피라고 하셨죠, 이름이? 이름이 구피예요. 구피 본인에게도 굉장히 큰 네. 상처가 있는 그렇죠. 경우네요. 그래서 뭐 가족하고도 사실은 떨어지게 됐고 본인도 네. 몸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걸 다 극복하고 이제는 본인이 다른 친구들을 돕는 치료사로서 네.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예, 거죠. 감동적이네요. 네. 예. 이 친구는 지금 이 표정에서도 보다시피 다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그 보호자분이 물론 그 안락사를 선택했지만 저희 병원에 입원한 걸 보고 그 보호자분이 여러 차례 내원을 하셨어요. 네.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사진도 찍어 주셨으면 하고 이러는데 정을 좀 떼야 되지 않나라고 했는데 구피가 스스로 떼더라고요. 처음에 왔을 때는 기다리고 이제 포기하기 전까지는 기다리고 오면 대단히 반가워하고 네. 했는데 마지막에 포기하고 다음 내원했을 때는 가서 인사만 하고 저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어머나. 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그거 보고는 구피 우리 식구 됐구나 예.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 상처를 다 극복하고 본인이 이렇게 동물 매개 치료사로서 가기까지의 과정도 간단치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저희 매개치료 도우미 동물은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 애들한테 공격성이 없고 물지 않고 함부로 다가가지 않고 이러는데 조금 이 친구 발랄은 해요. 성품상. 네. 발랄은 하지만 손을 집어넣고 이래도 물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 정도로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의 교양인지 그 전에 보호자분께서 잘 교육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 그 보호자분 가족들이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었을 네. 거라고 봐요. 그분들이 얘를 포기할 때도 오죽 그런 여건들이 안 되시니까 그러셨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교육을 따로 더 많이 안 해도 될 만큼 훌륭한 강아지로서 커서 예. 저에게 와준 행운아인 것 같이 그래 느껴질 정도로 네. 이제 지금은 그냥 작은 이제 활동에 대해서 그런 교육들을 이제 조금 세련화되는 교육들을 조금씩 접목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면 이 친구는 충분히 아주 많은 부분들을 더 많이 받아들일 것 같고 자기가 분명 아마 어떤 상처가 마음에 남아 있겠지만 그랬겠죠. 예, 여러 가지 다른 이런 활동 속에서 보람을 스스로 느끼지 않을까요? 기다려. 너를 딱 기다려. 아이고 착해라. 구피. 구피.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 앉아서 놀아. 오, 했어. 놀아주려고. 알았어. 아이고, 아파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동물 매개 치료사가 된 구피 같은 동물들이 감사한데 본인에게도 본인의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 문제인 네. 그 유기동물의 문제 해결점을 여기에서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외국에서는 유기동물이
그 정말 가정에서 정말 훈련을 도저히 하지 않고서는 사람을 너무 물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이런 애들이 훈련소나 그런 복지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유기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또 교육을 받고 재사회화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교육인데 저희 나라는 반려동물 문화가 급격히 발달했잖아요. 네. 그 무분별하게 분양하고 입양하고 이런 속에 있다 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버려진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지금 현재는 다 사회에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10일의 그 보호기간을 거친 후에는 주인을 찾지 못하거나 재입양처가 없으면은 그 안락사에 취해져요. 네. 근데 그건 물론 제 말에 또 반대하시는 입장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안락사를 취한다고 해서 모두 그 부분이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걸 또 사회 전체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여기에서 충분히 그 재사회화가 되고 아니면 그 좋은 입양처를 얻거나 또 우리 구피 같이 네.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 부분들을 제가 하는 이런 일들처럼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인식을 해주신다면 상황상 버려질 수밖에 없었어도 또다시 또 우리의 한 구성원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길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안락사에 취해지거나 안락사에 대한 비용들 이런 것들 많이 줄일 수 있을 거고 이거 해결점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I like to move around to a different beat. I walk away with a smile down my own street. And I don't really mind what you all think, 'cause I am me. 오늘 동물 매개 활동과 동물 복지, 동물권까지 얘기를 들어보면서 원래도 아는 게 별로 있지는 않았지만 뭔가 새로운 눈을 뜬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요즘 반려동물 천만시대잖아요. 근데 또 문제도 또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상사고도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개 공포증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비반려인들 중에서는 그런 이제 사고를 예로 들면서 반려인들의 매너가 문제다. 또 이런 갈등 아닌 갈등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패티켓 활동이라고 해서 패티켓이요? 네, 그게 이제 펫 에티켓 이게 이제 합성어거든요. 네. 강아지 목줄을 해야 된다라든가 동물 예. 등록을 해야 된다라든가 그리고 배변 봉투 가장 기본적으로 네. 이제 배변 봉투를 꼭 착용하고 다녀야 된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옐로우 리본이라고 네. 노란 리본을 달고 있는 강아지는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 네, 그런 애들은 대단히 치료를 받고 있거나 예. 아니면은 이제 위험한 예.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귀엽다고 함부로 만지지 마라. 네. 귀여우니까 이렇게 만진다는 거는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실은 강아지 입장에서는 성폭행이 될 수도 있다. 학대일 수 있죠. 네, 그런 생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래서 물리게 된다면 그건 또 이제 또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제대로 된 인사법 이런 것도 가르치고요.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직업군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도 공부하면서 강아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네. 작년에는 견주의 달밤이라 그래서 견주의 달밤이요. 네. 이름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제 달밤에 이제 저희가 어두운 달밤에 경주에서 하시고요. 네, 경주에서 하시고 삼성대 일대를 예. 저희 도우미 동물하고 저희 봉사 선생님들하고 저희 이제 패티켓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말 그대로 달밤이다 보니까 어두워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안타깝네요. 네. 하지만 그때 이제 예. 저희가 이제 똥봉투를 나눠주고 네. 저희가 교육 홍보 문구를 많이 나눠주면서 저희 이제 시작에 물꼬를 텄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패티켓 페스티벌이라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봉사자들과 그 10개 어린이들이 네. 참여하고 그 애들이 그 도우미 동물하고 함께 산책 코스를 같이 돌면서 그런 홍보 문구를 또 이제 제창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명구조견 활동도 그날 같이 관람을 하고 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목줄에 대한 홍보, 네. 옐로우 리본 활동, 그리고 이제 동물매 교육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유기동물, 유실동물에 대한 어떤 슬픔들, 네. 그런 이제 사진 전시회를 하면서 이럴 때는 이제 아주 슬픈 일들이라는 것들도 이제 알게 하는 그런 그 부스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했죠. 예.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사람은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네. 시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내가 이 예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 반목과 그런 이 불이해하는 마음들을 좀 갭을, 서로 간의 어떤 문제의 갭을 줄일 수 있는 네. 그런 예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걸 이해하게끔 하죠. 지금까지 10년 정도 활동을 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많은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시겠죠?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제가 수의사기 때문에 그 이 일을 먼저 시작하게 되고 조금 이해도가 높을 뿐이에요. 근데 이 일은 정말 우리가 다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외국처럼 생긴 문화가 아니라 갑자기 우리나라는 도입되어서 생긴 문화 속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결국은 우리의 문제인 거거든요. 우리의 사회적 비용을 쓰게끔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 개선이 많이 된다면 저는 그것만큼 좋은 결과물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할 일의 가장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의미인 봉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이 잘 봉사로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인식 개선하시고, 그리고 우리 동물들이 함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자체도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서 그냥 우리나라가 균형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기를 바라요. 편향적으로 수도권이나 경기도권, 전라도권에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받아들인 것보다는 나라 전체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를 바라요. 의식적인 부분에서. 저도 오늘 이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은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가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물이 이제 사람이 돌보아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도 인간이 가진 오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 원 월드라는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예,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사장님,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잘 살아가는 세상 만들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래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나른한 어느 주말의 오후 적당히 기분 좋게 스친 바람 가볍게 떨어지는 발걸음 기다리던 오늘 널 만나 무슨 얘기를 할지 설레는 맘에 자꾸 가슴 떨려와 너와 나 둘이서 아름다운 주말에